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저번 주에 여러분들 시험 보셨죠?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 시험에 대한 답지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시험 보고 나서 이 평가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약간 그 피드백을 좀 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뭐 답도 제대로 좀 한번 알려줘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공부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서는 대부분이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부터는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드리면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오늘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어요, 다들? 이번에 보니까 시험을 SNS 관련돼서는 음, 총 대상 인원은 9분인데 한 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못 보셨고 나머지 8명이 다 응시를 하셨는데요. 평균적으로 30점 만점에 예, 30점 만점자는 안 나왔지만 29점에서 22점 예, 거의 뭐 분포도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29점자 9점 받으신 분이 2분, 28점 받으신 분이 1분, 27점 2분, 23점 1분, 22점 한 분 빵점이 있는데 제 이분은 연락을 좀 드려봤는데 처음이라서 이걸 어떻게 시험 보는지 몰라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이번에 안 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에 대한 글쎄 이걸 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대해서 그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답안지를 내셔가지고 그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못 내셔가지고 그 빵점 처리되신 분, 이 두 분은 제가 구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언제쯤 볼 건지 당연히 기존에 본 거랑은 조금은 점수 차이가 나야 되겠지만 여하튼 동일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을 온오프라인 쪽으로 시험을 보게 할 겁니다. 보게 해서 이게 지금 30점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만약에 빵점을 받으면 재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 구제도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린 게 있죠. 너무 공부에 대해서 부담감은 갖지 말도록 하되 꼭 필요한 내용들은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가 공부를 안 하고 학점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소기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점수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분, 그 아직까지 시험을 못 보셨거나 아니면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봤는지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잘못 제출을 해서 예, 이렇게 점수가 안 나간 분들은 시험을 다시 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험 그 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글을 보거나 댓글을 달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블로그 활동을 총칭하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되게 쉬운 문제죠. 저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은 시험 문제 거의 내질 않았어요. 예, 지금 SNS 마케팅 실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도 똑같으니까 뭐, 그죠? 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올 거예요, 아마. 자, 이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요거 어디쯤에 있나요? 바로 나와야 될 텐데. 블로그. 단어, 뜻이, 여기 있네요.
글을 보거나 댓글을 달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블로그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를 뭐라 그런다? 예, 블로깅이라 그런다. 예, 그래서 요 답은 글을 보거나 댓글 똑같네요. 자료를 수집하는 블로그 활동을 총칭하는 단어. 뭐예요? 블로깅. 예, 또는 블로깅. 아니면 요번에 보니까 이거를 블로하고 한 칸 띄고 깅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 온라인 시험은 이게 AI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채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재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다 드렸으니까 의미만 맞으면 점수를 거의 다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는 이런 의도로 적은 내용인데 그리고 답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철자가 다르거나 그랬다고 틀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좀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맞는 얘기면 예,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블로그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는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블로그를 하는 블로거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포토스케이프예요. 왜냐하면 이 포토스케이프라는 이 그 프로그램은요. 제일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어붙이기 기능이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나면 알려드릴 텐데 이어붙이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어붙이기 이게 맞나? 나가라 뚝딱. 이게 줌이 깔리면 이렇게 좀 오래 걸려요. 빨리 열려야 될 텐데. 나와봐라. 아 이게 줌이랑 나오네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연 상태인데요. 예, 사진 편집은 이제 요걸 눌러서 하는 거고요. 사진 편집.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붙이기라는 게 있어요. 이어붙이기. 이어붙이기 여기 나오네요. 이제 이어붙이기. 이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아이고 왜 자꾸 일어나. 아이고 두 번째 게 또 나오네. 다시 열어서 이어붙이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홍보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런 데 보면 지금 제가 아마존 재창업 교육 막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넣어 사진을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또 붙여넣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그냥 가서 붙어 이게 사진이 이렇게 또 붙여넣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블로그나 이런 그 웹상의 글이나 사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블로그나 어떤 사이트라도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눌러보면 이렇게 밑으로는 그냥 무한대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밑으로는 무한대로 내려갈 수 있는데 옆으로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붙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 이런 이어붙이기라는 기능이 제일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포토스케이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포토스케이프 많이 좀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포토스케이프 말고도 좀 어렵게 그렇지만 더 세부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이제 포토샵. 근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래서 AI 파일을 만들어내는 게 일러스트, 포토샵은 JPG라든가 PNG 파일을 만들어내는 게 포토샵. 뭐 이거 말고도 그림판도 있고요. 그리고 답에 보니까 뭐 미리 캔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그런 어떤 웹상의 프로그램도 답으로 주셨더라고요. 그거 다 정답으로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원한 거는 원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원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웹상에 있는 사진 편집 서비스들도 다 올렸더라고요. 오케이, 인정. 그래서 캔바, 미리 캔버스 다 인정했습니다. 예, 다 인정해 드렸어요. 자, 요런 게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 번째 문제가 SNS는 세 개 단어의 약자를 나타낸다. 예, 어떤 단어일까요? 예, 세 개 단어. 예, 또 내려가 보니까 있네요. 예, 세 개 단어가 뭘까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뒤져보기만 하면 나오잖아.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찾을 땐 뭐라 해야 된다? 문제를 보고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지. 문제를 보고 여기다가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찾을 내용이 나와요. 여기다가 SNS 이렇게 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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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또? SNS 마케팅 집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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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네. 소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셜 소셜 이거 나오나 보자. 없대. 소셜은 아예 없대. 이렇게 친 게 아닌가 소셜이? 잠시만요. 맞는데? 네트워크 이래서 못 찾았구나. 없네.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아, 이게 상위 문제였나 보다. 그죠? 이거는 교재였고, 어디에 있어요?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여기다만 쳐봐도 나오죠. 저기 네이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SNS의 뜻,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나올 거예요, 아마. 맞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나오죠. 이걸 찾아서 넣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또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한 번 더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네이버에서 찾아봐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블로그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단어이다. 예, 근데 두 개의 단어 중에 뒤에는 로고인데 앞에는 뭐냐? 예, 앞에는 뭐냐? 예,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여기 웹 플러스 로고다. 그래서 웹을 써주신 분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웹을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 한글로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 됐어요? 근데 소문자로 기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를 꼭 한글로 적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엔 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답으로 인정해 드렸어요. 웹도. 자, 그 다음 한글로 써도 답을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복사하기의 단축키는 무엇인지 기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쉽죠? 예. 복사하기 뭐예요? 여기 보면 기본 여기 나오네. 복사하기 뭐예요? 컨트롤 C예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C 아니면 컨트롤 C 뭐 다 답으로 해줬으니까 이게 CTRL 플러스 C가 돼 있으면 다 정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쉽죠 이거는? 예, 요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예, 어려운 문제도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험, 특히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 볼 기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오픈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픈북 중에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오픈북이 뭘까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를 켜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는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하고 주제별 핵심 키워드를 뜻하는 단어로 보통 단어 앞에 샵을 입력하여 예, 블로그에서 샵을 입력해서 자 여기 보면 블로그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면 보통은 이렇게 이 친구 샵을 안 달았네. 잠시만요. 요즘에 직원이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쭉 내리면 이렇게 샵을 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 내가
검색해서 내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할 텐데 그 입력하는 희망 단어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라 그러죠. 그 키워드를 앞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요 샵을 집어넣은 걸 뭐라 그래요? 태깅이라고 표현합니다. 태그. 예, 여기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주제별 핵심 키워드를 나타내는 말로 태그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태그 이것도 조금은 꽈서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포스팅을 하고 주제별 핵심 키워드를 뜻하는 단어로 보통 단어 앞에 샵을 붙여서 입력하여 기재하는데 이러한 키워드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다? 예, 태그라고 한다. 예, 영어로 태그, TAG, 한글로 태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그의 최대 장점 무엇인지 아는 대로 기재하시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의 최대 장점 뭐예요? 블로그의 최대 장점 여기 나오잖아요. 최대 장점 뭐예요?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인위적 광고가 필요 없어요. 인위적 광고가 필요 없어요. 예, 그게 최대한 거예요. 최대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포털에서 내가 글을 쓰면 검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인위적 광고가 필요 없다. 이 내용을 넣어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 내용을 꼭 넣어주셨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인위적 광고가 필요 없거나 검색이 가능하거나 소통이 가능하다. 요 내용이 들어가 줬으면 되는 거예요. 인위적 광고 없이 포털에 노출이 가능하고 근데 이거를 인위적 광고가 없다. 괜찮아. 오케이. 포털에 노출이 되는 게 당연하다. 오케이. 소통이 가능하다. 오케이. 세 가지 다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 두 가지 이상 다 쓰신 분들은 3점을 드렸고요. 한 가지 정도만 쓰신 분들은 2점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정답을 떠나서 블로그의 장점은 뭐다? 포털에 노출이 된다. 두 번째, 소통이 가능하다. 누구랑? 리뷰하는 고객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설계할 경우에 이런 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예요. 어떻게? 이렇게 상단에 고정적인 메뉴가 보이고 왜 안 나오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미지 강조용 글들이 쭉 보이는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합니다. 예, 이런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설계할 경우에 상단 메뉴에 들어갈 상단 메뉴는 이걸 의미하죠. 상단 메뉴 이거 5가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기재하고 상단 메뉴 5개에 대해서 메뉴별 어떤 주제가 담길 것인지를 기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정성평가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5개는 뭐예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정보들이 어떤 게 있을지 뭐 첫 번째 주문하기 꼭 들어가야 되죠. 그죠? 또 주소 찾아오는 길 들어가야 되고 내 제품이 뭔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생각되면 제가 점수를 드렸어요. 아시겠죠?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개 이상 맞는 내용으로 적었으면 3점 다 드렸어요. 예, 되게 어려운 문제죠. 5개를 다 써야지 3점이니까. 그리고 3개 이상 쓰신 분들 2점. 그리고 1개도 못 적으시면 당연히 빵점. 아니 1개도 연관이 없으면 당연히 빵점. 예,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업 홍보를 위한 블로그 설계 시 브랜드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 질문해야 할 내용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요거 틀린 분들 많더라고요. 사업 홍보를 위해 블로그 설계 시 블로그의 강점을 찾기 위해 질문해야 될 내용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블로그의 강점 찾기 뭐 있어요? 무엇을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는가? 홍보해야 할 브랜드의 강점은 무엇인가? 경쟁 브랜드와 차별성은 무엇인가? 요 세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세 개가.
그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부엇을 알리기 위해 경쟁 브랜드의 차별성, 홍보해야 할 브랜드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예, 여기에 들어가 있죠. 주제 만들기에. 강점 찾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설계 시 블로그 주제, 그 다음에 바로 연계돼서 블로그 주제가 나오네요. 블로그 주제 이거네요. 이건데 블로그 주제를 찾기에 꼭 도움이 될 질문이 아닌 것은,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인가 있고요. 관심 있는 분야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주제인가 있어요. 그죠? 예, 계속 생산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그 얘기죠. 조금 꽈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경쟁업체의 차별성이 있는 주제인가? 당연히 그렇죠. 예, 경쟁업체와 차별성이 있는 주제인가? 예, 그거예요. 근데 벤치마킹을 한다? 이건 어떤 거에 해당되죠? 벤치마킹을 한다? 이건 뭐예요? 예, 이건 네이버 파워 블로그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거는 이 개념이랑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주제인가는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또 나온 문제 볼게요. 블로그에서 포스팅한 내용의 컨텐츠 사용 권리에 대하여 허락하는 라이센스를 CCL이라고 한다. 근데 CCL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세 개의 단어를 기재하시오. 답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한마디로 지적재산권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내 글을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기 아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와 있는데, 예, 그죠? 어디에? 여기, 그죠? 사용허락 라이센스 해가지고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 센스라고 써 있죠. 그 내용을 써달라는 거잖아요. CCL의 약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포스팅을 할 때 이미지는 적어도 5개 이상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상위에 노출이 되는데, 예. 따라서 사전에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놓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 중에서 간단한 사진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파일, 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파일은 GIF 파일이죠? 예, 돌아가는 파일이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실습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설명할 때. GIF 파일은 여러 장의 파일이 묶이면 그 파일을 포토스케이프에서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그 프로그램이 뭐다? 예, GIF예요. 이게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 GIF 애니메이션. 이걸 누르고요. 이걸 누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돌리고 싶은 제품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뭐 아마존 예를 들면 이렇게 넣고 하나 넣고 또 이렇게 2개 넣고, 자 이렇게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띡, 띡. 이게 그대로 보인다고. 이게 GIF 파일이에요. 만약에 약간씩 모션을 캡처해서 따라락 찍는 거 있죠. 그걸 찍은 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탁 넘어가면서. 아시겠죠? 그게 바로 GIF 파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GIF로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동영상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이미지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들 때 필요한 확장자는 GIF예요. 그리고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이 GIF 파일을 만드는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블로그의 최대 목적은 포스팅한 글이 어디에? 포털에서 노출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포스팅한 글이 포털 검색에 최적화되기 위해 글을 작성할 때 해야 할 일을 아는 대로, 아이고 이거 못하네. 글을 작성할 때 아이고 이거 못하네. 고쳐야 되겠네요. 고쳐놓을게요.
글을 작성할 때 해야 할 일을 아는 대로 기재하시오 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어떻게 했죠? 예, 중요한 내용이라 요거는 오프라인 강의 때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 요거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뭘 해야 됐다 그랬죠? 예, 키워드를 먼저 도출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키워드 중에 두세 개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제목을 만들어야 되고 그쵸? 제목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키워드의 내용을 어디다가 그 본문에도 삽입을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5개 이상의 관련 이미지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태그를 해서 어디 그 샵을 통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안 되면 키워드를 다시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글은 쓸 필요가 없다. 일기장 빼놓고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문항을 이번에 중간고사로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예, 한두 문제 빼놓고는 예, 교재만 보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참여 의사, 열정을 제가 높이 사도록 좀 문제를 냈고요. 어려운 문제는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그 기말고사 때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즈음에 이제 기말고사 이제 정리할 시간이 거의 돌아온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이제 5월달 한 달만 하면 6월 초에 시험 보고 끝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유종의 미를 1학기 이제 처음이지만 여기 1학년 과정이니까 처음이지만 유종의 미를 좀 거둬주셨으면 하고요. 과제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SNS 실무 기말 과제는요, 기말 과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블로그가 죽이든 밥이 되든 일단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이미지 강조용 홈페이지형 블로그예요. 상단 메뉴가 있어야 되고 첫째, 중간에 이미지 강조용 글들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은 적어도 몇 개 써야 되냐면 10개 이상 써야 되고요. 그 10개 이상 글을 자, 일단 적어 드릴게요. 핵심이라고 적을게요. 기말과제의 핵심은 첫 번째가 뭐죠? 예, 일단 홈페이지형 블로그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상단 메뉴가 몇 개? 5개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5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의 퀄리티는 제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리스팅한 글이 10개 이상이어야지 되고요.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한번 보면 그런 그 블로그를 만들었으면 그 이 메인 화면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캡처하기 도구라고 있어요. 캡처하기 도구. 요거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에 이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이 보여요. 그렇죠? 보조 프로그램이 보이죠? 이 보조 프로그램을 내리면 여기에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캡처 도구가 나오고요. 이런 캡처 도구가 나오고 이 캡처 도구의 새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뿌얘지면서 캡처할 준비가 됐다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 왼쪽 상단 끝부터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뭐가 나오게? 예, 이 주소가 나오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요거를 첨부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진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에 보면 과제 샘플 1해서 눌러보면 아까 그 캡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캡처를 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캡처를 또 뭘 해야 되냐면 블로그 통계 조회수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내려보면 통계라고 있죠. 통계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조회수 순이라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저도 요즘에 안 하니까 계속 내려가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블로그에서 어디로? 통계로 들어가서 조회수 순위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글들이 쭉 아마 10개를 적었으면 10개가 쭉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뭘로? 월간으로 바꿔서 이걸 월간으로 바꿔서 그럼 훨씬 많아지겠죠? 조회수가 월간으로 바꿔서 뭐래요? 예, 캡처를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캡처할 게 캡처 1은 캡처 1 미션은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캡처 2 미션은 이겁니다. 두 개. 요 두 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로그 관리 기본 설정 블로그 정보 들어가 볼게요. 캡처 3 미션은 블로그 관리 그 다음에 기본 설정 그 다음 블로그 정보 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관리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일로 관리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내 블로그부터 내 블로그 밑으로 내리면 관리 있죠. 관리 누르고 그 다음 기본 설정 그 중에서 어디로 블로그 정보 예 이 내용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내용에서는 연락처가 꼭 본인 연락처로 보이도록 캡처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연락처 요거 주소도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 놓은 다음에 본인 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도록 해서 세 가지 내용을 캡처해서 이 과제로 올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일단 만드셔야 되고 만들고 글을 몇 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증빙을 해서 세 가지에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는 게 이번 기말 과제고요. 기말 과제는 언제까지? 예, 5월 3일까지입니다. 6월 5일까지 죄송합니다. 6월 5일까지예요. 6월 5일까지 이때까지 저녁 12시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 풀이 그리고 기말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업 해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번 주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뒤에 강의 내용 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